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우리 4904님을 위한 개별 견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토요일 날 매장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빈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화로 예산과 사용하시고자 하는 환경 그리고 목적 등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심고심하고 머리와 마음을 쥐어짜서 견적을 완성하였습니다. 원래 이 4904님의 경우는 작년 10월에 처음 배웠습니다. 출장 AS를 이용해서 이제 PC를 수리하시던 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꾸민걸 PC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PC를 어렵게 회수를 하여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연관 동영상 참고하시면 그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PC 수리를 하면서 혹은 제작을 하면서 마음이 더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4904님은 원래 쌍둥이 형제이신데 10월에 수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더 마음이 가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고객님입니다. 이 견적 영상은 4904님을 위한 개별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이렇게 견적을 짜는구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904님께 이제 영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이제 가격이 나온 견적서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개별 견적서를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실 텐데, 일단 견적서 요약본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 부품을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4904님을 위한 견적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나는 지금 고성능의 게임용 PC를 좀 제작을 하고자 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물음표가 있으시다면 제 영상을 조금이나마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하시면은 조금 끝에는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04님 개별 적극 추천 PC, 그 다음에 4904님을 위한 맞춤형 PC,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제가 가칭을 정했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품은 이렇게 총 9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CPU는 라이젠 9600X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3RCS 소쿨 RC1400,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컬러풀사의 메인보드를 선택을 했고, 메모리는 16기가짜리 2개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32기가 듀얼 채널로 아예 탁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X 9060 XT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SSD도 나중에 중간에 용량이 부족해, 바꾸자, 추가하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아예 처음부터 1테라로 넣어서, 이분께서는 지금 주로 하시는 게 서든 어택하고 뭐 피파 뭐 이 정도신데, 추후적으로는 뭐 이제 GTA랑 뭐 이런 용량 큰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하실 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1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오랫동안 저는 이 PC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중간중간에 뭐 실증 나고 조금 뭐 너무 밋밋해 뭐 이런 느낌 없도록 최대한의 이제 만족도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어항식 케이스에다가 이제 우드, 요즘에 우드 디자인이 들어간 게 좀 인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가 10년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PC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파워가 고장이 나가지고 뭘 바꿨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금 안정성 좋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이 좋은 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제가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세대의 CPU를 쓰고 계시는 그 PC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벌써 이제 한 6년 정도 됐죠. 한번 사시면은 중간에 뭐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쭉 그냥 성능 하달 없이, 부족함 없이 그냥 쭉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PC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사셔서 그냥 중간중간에 뭐가 부족하네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보다는 쭉 쓰실 수 있는 초기 완성형 견적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뭐 견적이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나와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단순히 가격을 떠나서, 가격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예요. 정확한 이 가격은 아닙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딱딱딱딱 클릭해서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하고 있고, 물론 이 가격에서는 뭐 조립비라든가 뭐 세팅비라든가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비용, 뭐 배송비 이런 거 다 빼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CPU는 제가 라이젠 9600X로 선택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600X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뭐를 CPU를 골라야 된다 하면 인텔하고 AMD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무한히 있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 뭐 9950 넣고 비싼 거 넣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9950 뭐 100만 원짜리 뭐 CPU 넣고 메모리 막 이렇게 넣고 막 하시면은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상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견적을 하나씩 이게 짜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제품 가격 차이가 미미해,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내가 만약에 지금 PC를 산다면, 그리고 내 지인이 산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제가 제작해서 판매한 PC는 또 제가 또 본단 말이에요. AS라든가 수리를 이제 하러 이제 저한테 오실 텐데, 그때 또 제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와, 그때 진짜 잘 선택하셨죠, 뭐 이런, 잘 선택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말로 견적 짜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씩 짜고 있습니다. 자, 일단 9600X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이제 견져 볼 만한 게 14600, 요즘에 KF, 이 둘 중에 뭐가 낫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9600X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한번 컴퓨터를 사면은 중간에 뭐 바꾸고 하는 것보다 초기 완성형으로 쭉 쓰시고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세대랑 15세대, 지금 현재 15세대까지가 나왔죠. 14대랑 15세대랑 소켓 모양이 다릅니다. 소켓 규격이 달라서 14세대 나는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러면 15세대로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뭐냐? 메인보드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16세대가 이제 나올 텐데, 또 15세대랑 16세대랑도 이제 소켓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뭐 소켓 생명력이 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9600X 같은 경우에는 7800X3D와 비교를 했을 때 7800X3D 한 50만원 정도 되죠. 근데 가격 차이가 한 1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18만원의 값어치만큼 성능 차이는 나지가 않는다.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는 CPU, 요즘에 게임용으로 CPU를 구성하고 싶어, 게임용으로 CPU를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7800X3D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성비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예산 안에서의 최상의 선택을 봤을 때는 9600X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9600X 같은 경우에는 7800X3D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막 갭이 크지가 않아요. 거의 준수하게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7800X3D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요즘에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9600을 갖고 있으면서 7800X3D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는 추세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만약에 나는 9600X를 쓰고 있는데 7800X3D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저는 7800X3D에 준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고, 내 예산 안에서의 최상의 선택은 바로 9600X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CPU입니다. 그리고 인텔에 비해서 발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발열이 좋다 그러면은 열이 많이 안 난다는 소리고, 열이 많이 안 난다 그러면은 쿨링 쪽에다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내구성이 그만큼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600X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RC1400N, 9600X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CPU이고요. 생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쿨러만 존재한다. 쌍철봉이 있는 쿨러, 뭐 쌍철봉 없는 쿨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대한 내구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한 쿨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쌍철봉이 뭔지는 요 안에 뭐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결론만 말씀해드리면 잘 그냥 지지를 해준다. 안전하게. 근데 우리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일자로 서져 있잖아요. 서져 있고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매달려져 있는데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타워보다는 제가 듀얼 타워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쿨러고, 그 다음에 이 쿨러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제가 이분께서 이제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도 제가 조금 염두를 했던 게 뭐냐면, 화려한 LED보다는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나 게임에 좀 집중도를 할애를 하고, 사실 LED 반짝반짝거리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어르신들이라던가 어른들도 아무래도 예쁘면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몇 번 이제 처음에 딱 한두 달 간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번 이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면서 재밌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그 나이에서는 조금 이제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부품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TDP 같은 경우에는 253W고 되게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뭐 무상 AS기는 뭐 5년이라고 하는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방열판 같은 경우에 뭐 던져서 뭐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고장이 나질 않고, 주변에 있는 팬 같은 경우나 이제 조금 RPM이 떨어지거나 할 때 이제 뭐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염두를 해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잘 나온 쿨러예요. 쿨러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딱딱하고 그냥 단단하게 생긴 그냥 블랙 기반. 이분께서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한번 선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블랙 기반에 화려한 LED 안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에서 LED 들어간 건 조금 더 가격이 비싸져요. 그런데 처음에 몇 번만 또 하다가 대부분 다 끄고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비용을 저는 다른 데다가 조금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컬러풀사의 B650M을 한번 넣어볼게요. 딱 여기 나오네요.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도 그냥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튼실한 전원부, 닥터모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 업체에서도 많이 이제 게임용으로 PC를 제작한다,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할까 할 때 많이 이제 선택들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가성비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테스트로 안정성, 뭐 이런 거는 뭐 일종의 광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직접적으로 써보고 판매를 해보고 고객분들의 피드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제품은 정말로 괜찮은 보드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구성도 분명히 이제 인정받은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100번 설명을 해봐야 이미 다 검증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보다 낮은 보드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저는 이왕이시면 오래 사용하시라고 저는 이제 컬러풀사 제품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CPU 같은 경우도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현재 이전에 사용하고 계시는 메모리가 8기가짜리 2개로 지금 듀얼 채널로 16기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아예 16기가짜리 2개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삼성 쪽에서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기가 약간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아예 SK 하이닉스의 P를 갖고 있는 에센코어 제품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이걸로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때 삼성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대안책으로 많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수율도 좋고 안정성 좋다라는 거는 이미 그때 엄청난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 메모리보다 SK 하이닉스 제품의 메모리가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의 P를 갖고 있는 이렇게 SK 하이닉스 ADI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보장 외에 오버클럭 수율을 제공합니다. 뭐 등등 뭐 사용자 총평 나오고, 일단은 무상 AS 기간을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무상 AS 기간이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AS 다 해줄게, 무상으로 다 해줄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을 감안해가지고 보통 1년 6개월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냥 AS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메모리 때문에 머리 아프실 일, 고칠 썩으실 일 없다. 혹여나도 저 말고 다른 데서 AS를 받으시더라도 이거 메모리 교체해야 되겠는데요, 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무상 AS 기간이 있으니까 보내고 받고 교체해서 받고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X 9060 XT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좋다라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픽카드도 그래요. 엔비디아가 있고 라데온 계열이 있는데, CPU도 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전제품도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는 가성비 쪽으로 조금 더 염두를 둔 거고요. 일단은 얘랑 비슷한 가격대는 지포스 5060이 있습니다. 5060이 있고, 그 다음에 RX 9060 XT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게 바로 TI입니다. 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70만원 정도가 되죠. 약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5060 TI급의 성능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피파, 서든, 그 다음에 GTA라는 이제 게임 이제 출시하는 게임을 이제 하실 건데, 그거를 염두에 봤을 때도 지금 아직 공식적인 사양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일단은 506 성능이 좋으면 좋겠죠. 지금 내가 PC를 구매를 할 때. 그래서 5060의 비슷한 가격을 갖고 있는 9060 XT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교하는 거는 대부분 5060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5060 Ti하고 비교를 합니다. 한 체급 위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나는 가격은 5060급인데 성능은 5060 Ti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격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9060 XT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이것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CPU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제가 다 세팅을 해서 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든이라던가 뭐 피파를 하기에는 정말로 아까운 그래픽카드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는 105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3050 꽂으면 또 CPU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외형색의 게임용 PC인데 적어도 5060 이상급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TI급의 성능을 갖고 있는 라데온 9060 XT를 추천해서 이걸로 그냥 딱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SS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게 240기가인가 250기가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아예 마이크론 500으로 아예 넣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500 1테라짜리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넣었고요. 지금 쓰고 계시는 게, 그걸 한번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삼성이라고 가정하에 삼성전자 250기가였어요. 그냥 에보 쳐볼까? 에보 250. 자, 한 7만원 정도이네요. 지금 이 현재 시세로. 물론 이거를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일단 기존에 썼던 우리 SSD는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한 이렇게 생긴 SSD인데,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SSD는 약간 손가락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만한 이제 약간 긴 건데, 자,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전송 속도 7400 기억해 주세요. 7400. 그렇다면 물론 얘랑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벌써 6년 정도 됐고 한데, 그래도 좋은 거 사셔야죠. 괜히 용량만 보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모양의 SSD 최근에도 사갖고 오셔가지고 뭐 점검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정말로 정직하게 써놓은 겁니다. SATA 인터페이스 최고 속도, SATA 3 방식의 최고 속도는 500대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560이고 530이라고 나오는데, 아까는 몇이었죠? 7000대였죠? 7000대로 약 스펙상 한 1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D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뭐 이미 얘도 검증이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기가로 쓰고 계시는데 왜 1TB로 했나, 512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간에 뭘 손 대고 뭘 하는 게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뭐가 업그레이드하러 또 이렇게 오시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꾸민 걸 PC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딱 괜히 또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또 하려 그러면 또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견적을 짜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괜히 오셔가지고 날도 더운데 계속 앉아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짜는 것보다 괜히 시간만 가게 되죠. 대신에 제가 오시기 전에 주말 동안에 한번 고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심고심. 그리고 이렇게 견적 짜는 것 자체가 PC 한 대를 제작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딱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만큼 제가 잘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더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거고요. 지금은 결론만 제가 딱딱 집어드리는 거지만 이거 전에 제가 하나씩 이제 보고 했었던 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가 없고 조금 더 SSD 부연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어떤 게임을 또 하실지는 몰라요. GTA를 또 했다가 또 뭐가 나왔네 또 그것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며칠 전에 오셨던 이분 친구분 같은 경우는 SSD를 용량을 늘리셨는데 어떠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뭘 지우고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1테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한번 볼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드리안 컴퓨터 부품이 아무리 제가 이거를 왜 골랐다 좋아요 이렇게 해도 고객님께서 4904님께서 이 PC를 만날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바로 케이스의 외관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제가 조금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증나지 않고 그냥 깔끔 그 자체로 제가 뭐를 고를까 하다가 이 케이스로 고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로닉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위 상단에 있는 쿨러 요거 3개는 이제 이미지 샷이고요. 하나, 둘, 3개는 이제 진짜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메모리도 이미지 샷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쿨러 날개 있죠. 팬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쿨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엣지 부분만 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예쁜 모습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요. LED 버튼으로 여러 가지 패턴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도 끄실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누르면. 원래는 이제 LED 버튼으로는 이용이 안 돼요. 컨트롤러가 있어야지만 이용이 되고, 만약에 컨트롤러가 없다 그러면 메인보드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패턴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메인보드 소켓의 그 포트에다가 꽂고 헤더에다 꽂고 소프트웨어로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먹먹하고 반응 속도도 느리고 해가지고 처음에 몇 번만 신기해서 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뭐 DS9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다가 DS900 케이스 사신 분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해서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그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컨트롤러 사셔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대부분 LED 버튼이 있다, 그 다음에 ARGB다 그러면은 저는 다 컨트롤러를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정면부 유리고요, 측면부도 유리고 강화 유리로 다 되어 있고, 어항식이라는 게 뭐야? 안에가 내부가 이제 정면 보이고 측면 보이고 두 면에서 다 보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드 재질로 돼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케이스입니다. 실증도 나지 않는, 아주 너무 화려하면 실증이 나게 되는데 얘는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열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케이스가 약간 좀 뚱뚱한 케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뭐 호도를 호도 색깔을 비슷하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파워가 이제 장착되는 부분도 케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케이스 측면에서 조금 더 이 공간을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발열적인 쿨링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잘 나온 케이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케이스랑 비슷한 거 9950이라도 이제 해서 출고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좀 완성도 좋게끔 나온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여기다가 연결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더에다 연결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먹먹하고 다소 느려요. 자, 여러 가지 돼 있고, 케이스는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적극 추천해 드리는 케이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리고 화려한 LED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다가 저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그런 PC 견적을 짰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케이스 상단에 다 버튼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이전까지 쓰셨던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셨는데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 적어도 나랑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이제 케이스 만약에 펜이 먼저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시점이 올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화려한 LED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케이스 그 펜 하는 교체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장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는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850W로 했고요. EG. 자,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엔티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그거죠. 에너지 옵티머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엔티스 에너지 옵티머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회로 뭐 충실하고요.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한데, 이것도 뭐 엄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뭘 썼고 엄청나게 골치 아파지고 더 심도 있게 따져보게 되면은 정말로 가짓수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써보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PC를 진짜로 제작을 해서 엔드 유저를 만나고 그분들의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 또 그분들이 직접 구매하고 가셨던 거를 다시 AS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직접적으로 그냥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AS까지도 저는 다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품 선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무상 AS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1:1 새 제품 교체입니다. 이 PC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랑 마찬가지로 파워 쪽에 문제가 생겼다, 파워 다시 사시는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쓰셨다, 파워가 10년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요새는 10년 거의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10년 동안 새 제품으로 아예 그냥 맞다이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합니까? 그리고 에너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분들도 되게 가성비 좋고 초도 불량률 없다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파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0W이긴 한데 80 플러스는 또 뭐냐, 골드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파워를 이거를 선정할 때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83 뭐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파워 한번 볼게요. 제가 파워가 어딨나 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보면은 좀 파워가 나올 것 같은데, 한 3번 2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600W 해볼까? 600W 없네. 500W 500W도 없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파워, 쿨링, 파워, 전체. 자, 현재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거야. 간혹 가다가 파워를 사게 되면은 이게 80 플러스가 아니라 83 플러스라고 돼 있는 게 있어. 더하기 표시가. 그거는 정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80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좋은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850W라고 해서 내가 전기세를 850W씩 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전원 콘센트는 교류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파워 서플라이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효율을 나타낸 게 바로 골드, 뭐 브론즈, 실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바로 전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류, 얘가 직류로 850W를 쓰기 위해서는 교류를 몇 와트를 갖고 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테스트, 50% 부하시 90.42%라고 하니까 한 90% 정도의 효율을 낸다. 만약에 내가 한 1000W를 써야 돼. 그러면 한 1100W의 교류 전기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850W는 내가 지금 사용이 가능한 가용 수치는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850W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좋은 클래스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브론즈라던가 뭐 스탠다드보다는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파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80 플러스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83 더하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자체적인 그냥 테스트 결과 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80 플러스가 있는 걸로 하시면 그래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런 파워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래도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 AS 기간이 10년짜리 제품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H30 하나 넣어야 되겠죠. MH30이 뭐냐, MH30 같은 경우는 이제 ARGB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지만 케이스 상단에 버튼으로 LED 패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분명히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는데 왜 패턴 변경이 안 돼요? 아무리 눌러도 묵묵무답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메인보드 헤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견적이 한번 완성을 한번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부품을 왜 선택을 했는지 하나씩 한번 사구공사님을 위해서 한번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 중인 PC와의 성능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구공사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PC가 현재 i5 9600KF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실 PC는 이제 9600X죠.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 뭐 단순히 한 번의 기억력이 아니라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진단 수리 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언제 오셨고 뭘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PC에 대한 사양도 다 기록을 해놔서 이분께서는 만약에 제가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시 보겠구나, 혹은 오시기 전에 간략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쯤 오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일 가능성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과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9600X와의 비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전에는 6코어 6스레드,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L1, L2, L3 캐시 메모리도 대폭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온도는 더 낮아요. TDP 같은 경우는 얘는 95W고 얘는 65W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CPU 쿨러 같은 경우는 230 몇이었잖아요. 충분히 이제 쿨링적인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한참 뒤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분기에 나왔고 얘는 2024년도 3분기에 나왔는데 TDP가 굉장히 더 착해졌죠, 온도적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훨씬 더 아주 쾌적하게 잘 쓰실 수가 있고, 지금 뭐 단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라이젠 7500F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쓰시면은 정말로 삐삐죠. 현 시점에서는 9600X가 훨씬 더 게임용으로에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물론 7500F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이분께서는 한번 사시고 쭉 오랫동안 사시고 7800X3D에 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CPU는 바로 이거고, 이 CPU가 바로 예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당당하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께는 7500F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편입니다. 이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는 GTX 1050입니다. 2016년도 4분기에 나왔고 얘는 9060은 2025년 2분기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일단 성능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스펙상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그거죠. 5060, GTX 506, RTX 5060에 비슷한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체급 위인 5060 Ti와 견주음을 당하고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SD도 아까 제가 대충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현재 사용 중에 SSD는 240기가셨고 1기가 한 500 정도 나오고 3기가 한 5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구매할 PC는 용량이 약 4배가 더 넘어요. 그래서 뭐 깔려고 뭐 지우고 다시 깔고 이런 일 전혀 없도록 제가 하려고 이제 1테라로 했고, 사실 이 견적 자체가 고객님께서 저한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견적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아주 약간. 근데 체감이 안 날 정도의 오버예요. 만약에 예산 안으로 나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SSD 용량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낮춰야 되고, 파워도 약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기 같은 경우에는 7300 정도가 나오고 쓰기에 6800 나오니까 약 한 1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무상 예습기 한 5년짜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게 이제 DDR4 메모리
8기가짜리 2개를 해서 16기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예 그냥 저는 32기가, 16기가짜리 2개를 넣어서 32기가짜리로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규격도 다르고요. 뭐 속도적인 면이야 뭐 이 수치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그냥 아예 그냥 다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도 그냥 최대한 긴 거, 그냥 제품 생산되는 동안 계속 AS 해줄게, 그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무엇보다 SK라는 피가 흐르고 있는 믿음직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이 제가 한 500W, 이제 전격 500W 시고 지금 구매할 PC는 850W 골드 그레이드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잘 나온 파워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용하실 PC 부품으로 구성, 그만큼 성능적으로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은 부품 위주로 선정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상급 제품과 가격 차이가 미미한 부분은 과감하게 올려서 세팅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미미해. 가격에 맞추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걸로 사야 돼.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견적을 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사용이 가능한 초기 완성형 PC 견적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와 CPU 쿨러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쿨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젠 9600X와 라데온 9060XT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성비랑 굉장히 좋은 게임용 PC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에 통화를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을 염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용하실 만한 내구성 좋은 PC 부품 선별은 기본이며 성능 또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작성하였습니다. 무엇이 고객님께 더 좋을까? 좋은 선택이 될까? 내가 만약 산다면? 이 질문을 꾸준히 저한테 하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에 구성을 하려면 메모리의 용량을 줄이고 SSD의 용량도 줄이고 파워의 등급을 조금 낮추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후회로 오는 기회비용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어디다 내놔도 좋은 PC구나 할 만한 고사양의 PC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성능, 괜찮은 조합이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CPU는 뭐,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는 뭐, 그 다음에 뭐 SSD 용량, 파워 용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PC, 완성도가 높은 PC,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꾸민거 PC와 타 업체의 차이점,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자료고, 그만큼 저도 꼭 견적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도 그래야 제 마음도 한번 다시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제품, 같은 원료로 완성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C라고 하는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뭐 매장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조립 완성된 PC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AS를 위해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정말로 이분 같은 경우는 조립에 대한 단가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 정도 PC에 이 정도의 조립 퀄리티라면 와, 진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그분이 조립해서 온 거는 AS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PC가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비와 단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오신 거고, 딱 열어봤을 때 딱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누가 조립을 했을까? 딱 보니까 딱 그분 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이름이 그냥 괜한 이름이 아니구나 했던 적이 있고, 저도 그분께 버금가기 위해서 저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량이 생겨도 저는 제 쪽에서 생겨라 해서 초도 불량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뭐 메인보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가 뭐 제가 출고 전에 뭐뭘 하고 있다는 거는 제 조립 영상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이 업체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저는 빨리빨리 제작하고 빨리빨리 출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한데라도 완성도가 높은 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돌아가더라도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하면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고객님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한 자신감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꾸민가 PC에도 구매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PC를 보셨는데 이거 PC 얼마예요? 나도 조금 구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통화 상담을 하시거나, 출고 방법은 이제 직접 방문해서 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퀵 서비스라던가 택배로 수령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많이 제작 안 합니다. 4대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왜냐 테스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조립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물론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
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감안했을 때는 한 하루 4대 정도 출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고, 이제 핸드폰 번호 여기 나와 있고, 신주소 있고, 구주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4904님 정말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도 그만큼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오셨으니까는 그때 뭐 이제 거의 뭐를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또 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었어요. AS를 맡기고 나서. 그래서 제가 잘 정비를 해드리고 수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9개월 정도 됐죠. 9개월 동안 또 잊지 않으시고 또 여쭤봤어요.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 정말로 정성스럽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했던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4904님을 위한 이 영상, 아무튼 이거 고객님과의 시간 절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이렇게 구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가격이 나온 견적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나는 지금 비슷해 9600X와 9060XT에 대한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짜드렸던 요 견적을 토대로 해서 하시면은 되게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